안녕하세요. 오늘은 용서한다라는 게 어떤 건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용서라는 표현은 사랑이라는 표현만큼이나 많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우리 삶에 깊숙이 내려와 있는 게 사랑 또는 용서 이제 이런 것들이라는 이야기이지요. 이제 특히 우리 정신 건강에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화병을 앓고 있잖아요. 이제 화병이라는 거는 뭔가 이제 억울하고 속상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억울함의 배후에는 뭐 누군가를 이제 나에게 트라우마를 준 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든가 괘씸해서 그냥 둘 수 없다든가 이제 이런 식의 뭔가 부당함에 대한 이제 상처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용서를 해야 하거든요. 용서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계속 이 분노에 휩싸이고 분노가 있으면 그만큼 자기 이제 삶이 뭔가 우중충하게 이제 오염이 되기 때문이지요. 이제 저에게 이렇게 보면은 얼마 전에도 한 40대 여성이 굉장히 초췌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얘기하는 거는 뭐 남편의 수입에 대한 이제 고민, 이제 이 적은 수입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제 이런 고민을 와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돈이라는 걸 뭐 억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입이 적으면 적은 대로 거기에 이제 맞춰 살 수밖에 없는데 그 남편의 수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야기가 어디로 이제 건너뛰어 가느냐 하면은 자기는 팍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팔자에는 이렇게 죄가 많아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보다 하면서 자기 신세 한탄 쪽으로 이 이야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여자분이 이제 8살, 9살 때 자기 동생을 이제 엄마가 뭐 일하러 다니시고 그러니까 동생을 업고 놀이터에서 놀다가 이 동생 아마 그네를 이렇게 태워주다가 거기에서 동생을 떨어뜨렸어요. 그 결과 이 동생이 척추에 이제 문제가 생겨갖고 이 동생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한대요. 그래서 이 이제 불구자가 된 동생, 좀 제대로 구실을 하지 못하는 이 동생 때문에 이 누나인 이 여성이 굉장히 이렇게 위축되어서 시달리면서 이제 살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받은 이 트라우마, 이게 씻겨지지 않고 아직도 이 여자를 계속 자책하게 하는 거예요. 즉, 이제 동생을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그 당시 조금만 더 정신을 차렸더라면,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이제 자기를 쥐어뜯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인에게 이 분노라는 거는 이제 힘이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확 내뿜는데 그 정도의 힘도 없는 사람들은 이 분노를 어떻게 달리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자기를 향해서 분노를 터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자책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이제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그게 극도로 이제 커지면은 뭐 자살을 한다든가 자해를 한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터뜨려지지요. 이제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예에서는 또 어떤 한 남성이 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친구와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싸웠는데 그때 이렇게 뭔가 그 친구가 한 방 날리는 바람에 눈에 이제 좀 문제가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이제 눈이라는 것은 많은 정보를 이렇게 뭔가 입수하는데 한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눈에 이제 약간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에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그 자기에게 주먹질을 해서 눈을 다치게 한 그 친구를 용서를 할 수가 없어서 참 이제 이 생활이 어려울 때마다 그 친구에 대한 복수심을 갈고 닦아서 그거를 굉장히 증폭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지경으로 사는데 나에게 이런 가해를 준 네가 두 다리 뻗고 살아서 되겠느냐 이러면서 심할 경우에는 칼을 들고 그 집에를 찾아갔다가 신고를 당해서 또다시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은 벌금 뭐 등등. 그래서 이 양반이 그 고등학교 시절에 그 주먹질하고 싸웠던 그 친구에 대한 억하심정을 지금 60대가 되도록 풀지를 못하고 온통 신경이 그쪽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경우도 이 극심한 이 분노를 즉 그 친구에 대한 이 억울함을 풀지 못해서 본인의 삶이 이제 망가질 정도가 되어버렸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의 이제 이 강박적으로 그거에 이제 매달리는 상태가 되었지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사람은 어떤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하지 못해서 계속 자책하는 식으로 이 자기 비난을 하고 또 한 사람은 자기를 이 지경으로 만드는 그 대상에 대한 이 분노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가지고 이제 이 정도의 극심한 이 피해를 이제 자초를 하는데 비단 이런 두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많은 괴로움을 우리가 갈등을 겪고 있는 거는 바로 이제 이와 유사한 이제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든가 또는 나보다 그 우수한 형제가 있어서 내가 걔 때문에 그 우수한 형제 때문에 내가 치여서 더 빚을 못 봤다든가 또는 어떤 형제가 사고를 당했거나 몸이 약해서 부모님의 관심이 온통 그쪽으로 쏠리는 바람에 내가 제대로 그 적당한 양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든가.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쾌적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원망을 누군가에게 우리가 이렇게 전가를 시키고 미워하고 또는 심지어 복수를 다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순하게 살아도 고달프기 그지없는 삶인데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가세가 되면은 삶이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좀 울퉁불퉁 고달퍼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용서라는 이 어휘 뒤에는 어떤 분노, 적개심 이것과 이제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없애야 되지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만큼 우리 삶이 무겁고 칙칙해지고 고달퍼지기 때문에 이 용서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저는 이런 분들을 맞이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저 어렸을 때 그 앞서 말한 그 40대 여성이 8, 9살 때 이 동생을 돌보다가 실수를 해서 동생의 척추가 다치게 된 거 이것도 이미 어쩌겠어요. 벌어진 일이고 또 그러니까 60대 남성이 고등학교 때 친구랑 주먹질을 하고 싸우다가 입은 이 눈의 상처 이것도 어떡하겠어요. 이미 그때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어도 이제 와서 그거를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분들을 맞이했을 때 제가 이제 주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자, 지금 당신이 사는 게 좀 쾌적하고 원활하게 돌아가면은 과거 일을 과거 일로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그때 일을 아직도 이렇게 소환해 갖고 괴로워하는 거는 그때의 문제라기보다 현재 당신이 조금 더
쾌적하거나 원활하게 살지 못하는 거에 조금 더 문제의 이유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 현재의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불편할까 이런 거를 더 뒤지고 그런 것들을 해소를 시켜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게 하면은 과거에 그 어떤 좋았던 거든 나빴던 거든 그거에 덜 신경을 쓰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통 저는 여기고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은 현재가 불편하면은 과거의 상처를 더 소환하는 이제 이런 태도를 보이는데 간혹 과거의 상처가 너무 무겁고 너무 깊어서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지 못하는 한 현재의 생활이 원활하게 돌아갈 리 없는 이런 분들도 간혹 있어요. 이럴 때에는 뭐 현재에 뭐가 불편해서 과거의 상처를 자꾸 소환합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소용없고 또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거의 상처에 너무 짓눌려서 현재 전혀 돌아가지 않는 분들을 맞이하면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어서 할 수 없기는 하지만 그거에 맺힌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도록 제가 열심히 들어요. 듣고 이제 그러면은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를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공감해주면은 조금 더 공감받고 이해받고 싶은 마음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누글누글해진다 그럴까 조금 희석이 되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하는 수 없이 그 사람이 그 과거의 그 무게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듣지요. 이제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일반인들의 경우는 이제 현재에 뭔가 불편하면은 더 즐겨 과거 것을 소환해 오기 때문에 과거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현재 뭐 때문에 불편해졌는가 이거를 한 번, 두 번 더 살펴보면은 반드시 우리가 손을 쓸 수 있는 현재의 어떤 자극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서 제가 이렇게 상담을 줍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격가지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용서라는 이야기는 약간의 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어떤 불란서 이제 소설책이었는데 그 형수가 이 시동생이 정신과 의사인데 시동생이 보기에 형수가 굉장히 괜찮은 여자예요. 자기 형님은 목사고 형수가 늘 자기 남편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이제 몸을 아끼지 않고 늘 남편을 위해서 일을 하곤 했는데 그 형수의 그 얼굴에 생기나 핏기가 있지 않는 게 늘 조금 아쉬웠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난 어느 날 그 형수가 시동생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동안 나는 남편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이제는 떠날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동생인 그 정신과 의사가 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떠나십니까? 그랬더니 이 형수 왈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하여튼 젊었을 시절에 내가 잠시 한눈을 팔았다. 즉 외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목사인 남편이 자기를 큰 마음을 먹고 용서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는 용서받은 자의 입장에서 그게 이제 고마우니까 이 남편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듯 살았다. 그러니까 그동안 삶이 남편은 용서해 준 자로서의 그 떳떳함, 이 갑의 위치에 늘 있었고 나는 용서받은 자로서의 을의 위치에서 늘 전전긍긍하며 헌신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할 만큼 했다. 나는 내 길을 갈란다. 뭐 이런 내용의 소설이었어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읽으면서 그래 용서라는 것은 용서를 해준 자와
용서를 받는 자의 그런 위치라는 게 있구나. 즉, 이 서로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호혜를 베풀어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이런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이 용서라는 말을 크게 좋아하지는 않고, 그래서 이 우리 클라이언트들에게, 즉 내담자들에게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글쎄 그런 엄청난 그 사건 사고가 있어서 당신이 그 고통을 받는 거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어찌 보면은 인과응보에 따른 업장 소멸의 과정을 겪으라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더 편해질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즉 우리가 뭔가 누구에게인가 빚을 졌기 때문에, 또는 그 과보로 이제 그것을 내가 갚아야 되는 위치에 놓이기 위해서 그런 어떤 고통, 사고를 겪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누구를 향해서 괘씸하고, 또 그 당시 내가 조금만 조심했더라면 이거를 피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원통함, 이런 것들도 적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한두 번 사과도 하고 또 화도 내고 이렇게 한 다음에는 그 이상 뭐 어쩌겠어요, 이미 벌어진 일.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이게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나의 어떤 업에 대한 과보려니, 이렇게 생각하시고 업장 소멸을 하기 위해서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갖는 것인가 보니까 기꺼이 이 품을 더 크게 해서 그거를 맞이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더 자유롭고 홀가분하고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